해봐야 되잖아요. 발표도 해봐야 돼 사실은.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실 더 확실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더 열심히 뛰라고 동기부여를 받으신 분의 또 간접적인 동기를 저희가 받을 시간입니다. 네, 유지훈 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어떤 음원을 들으시고 또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유지훈 사장님, 음소거 하시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지훈입니다.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오늘 강의해 주신 여러 훌륭한 사장님들 계신데 듣다 보니까 그 심영주 사장님 제품 전달했던 그 경험 어, 거의 그 성공한 분의 스토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원래 그 우리가 배운 텐과라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이제 이 신입 사장이다 보니까 음원 듣는 것만은 꼭 잊지 않고 하고 자동차에 타면 음원부터 이렇게 틀어놓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음원을 듣게 됐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최근에 듣게 된 그 홍다영 다이아몬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분도 아마 처음에는 그 심영주 사장님 못지않게 더 누구를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참 어려웠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제 어, 성공을 하시고 자리를 잡고 그렇게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섰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홍대영 다이아몬드는 전공을 미술을 했고요. 그 아버지는 또 작가였고 어머니는 의상 디자이너였고요. 근데 두 분이 이제 두 부모님이 아마 늦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42살 때 아마 그 홍대영 다이아몬드가 태어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남편은 또 같은 과 조각과 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그러고요. 모두가 다 그 예술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예술을 미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성격상 인간관계를 맺기를 너무 싫어했고 못했고 또 비를 좋아하고 또 우울한 노래를 좋아하고 밤을 좋아하고 아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가정은 가정대로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작가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까지 합쳐져 가지고 아버지하고는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작가이시면서도 그 1년에 반은 지방이나 해외여행을 다니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얼굴을 볼 기회도 1년이면 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홀로 갖는 시간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홍다영 본인이 결혼 후에 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한 3살쯤에 본인은 이제 미술 강사를 했고 남편은 인테리어를 하고 뭐 조교 활동하면서 막노동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어, 보냈다고 해요. 그 홍다영 그 본인은 이 다음에 저 먼 날에 시골에 가서 어린 아이들 미술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래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을 팔아가지고 양평에다가 땅을 하나 샀는데 그 후에 남은 돈이 두 부부가 가지고 있던 돈이 1,500만 원 달랑이 있었다고 해요. 이 스토리가 좀 슬픈데 그런데 이제 그 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전긍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경기도 금곡의 어느 물류센터 옆에 창고
창고 옆에 폐가를 만났다고 해요. 그걸 봤는데 다른 데는 갈 수가 없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거기를 찾았는데 거기는 그냥 동네 사람들의 공동 화장실이고 뭐 개똥이양 쌓여 있고 또 뭐 쓰레기가 그냥 쌓여 있고 이런 폐가였다고 해요. 같이 그 집을 보러 간 친구가 더 이상 이것은 세상 우리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해서 그 꿈 말렸다고 하는데 본인은 방법이 없으니까 부부가 그냥 여기를 결정해서 그 거미줄 다 치고 그 남편이 이제 그 조각과를 나왔으니까 그 뭐 페인트 칠도 직접 하고 뭐 전기도 직접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다 그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즈음에 이제 어머니는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그 즈음에 아버지까지 쓰러지는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 사랑을 받던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기가 있고 그런 집에서 살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또 새엄마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그 새엄마하고 본인하고 교대해 가면서 이제 아버지를 간호하기 시작했는데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한 6개월쯤 됐는데 6년도 아니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돈 문제가 걸리고 짜증이 나고 한편으로는 받은 사랑 때문에 죄송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해요. 에,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는 더 이상은 행복이 없다.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관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요 즈음에 고등학교 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 병간호하는데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친구가 이제 연락이 끊겼던 친구인데 우리 왜 그 아이러브 스크린가요? 뭐 그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이 친구를 찾아서 왔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살까? 얘는 뭐 절대 이런 거 안 할 거야. 뭐 아메 같은 거 안 할 거야. 이랬는데 우리 왜 명단 작성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추가 명단에 본인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가 다른 사람 할 사람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친구를 그냥 찾아가보자 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날 병원에도 왔다가 집에까지 왔었는데 집에까지 와서 가면서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한 얘기는 거의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갔다 그래요. 절대 이 친구는 안 할 거야. 근처에 뭐 슈퍼가 있나 뭐 자동차가 있나 애는 어리지 또 병간호하는 아버지가 계시지 나중에는 또 시골 가서 뭐 애들 미술 가르친다고 하지 그러니까 아무 이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홍다영 다이아몬드 그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어려운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옛날 얘기도 하고 이제 자기를 위로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말없이 그냥 간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서 본인이 그냥 전화를 한번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면서 야, 너 지금 어디니? 그러니까 일산에 놀러 왔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집은 평촌인데 일산은 또 뭔가 애도 있는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너는 남편이 그걸 허락해 주니?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친구가 하는 얘기가 놀지만은 않아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놀지만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 그럼 뭘 한다는 거야? 남편이랑 뭘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내일 모레 가서 얘기해 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꾸 물으니까 딱 한마디 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창피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인터넷을 그때부터 인터넷을 들어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를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대요. 거기 첫 번째 나온 게 그냥 아메이랍니다 이게.
아메이, 그다음에 피라미드, 다단계, 뭐 그 각종 안티 사이트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그 친구가 그럼 오기 전에 궁금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이 요의 문제점이 뭐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정적인 글로 자기 궁금한 것들 포함해서 한 20문항 정도를 쭉 정리를 해놨었대요, 이틀 동안. 근데 이제 이틀 후에 그 친구가 이제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 질문지를 20문항을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우리 사업자들 사장님들이나 저도 포함해서 참 깨달은 점이 있더라고요. 저 배울 점도 많고 이 질문지를 보고 절대 본인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 친구 이분이 이제 성공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친구가 이걸 보고 얼마나 웃음이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분은 뭐라 그러냐, 오히려 너처럼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세밀한 사람이 많지 않다. 너는 참 대단하고 예리하다.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면서 오히려 인정하고 칭찬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15% 핀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얼만큼 뭘 하는 건데 그랬더니 애들 그냥 놀이방 좀 보내고 내 옷 한두 벌 사 입는 돈은 돼.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게 한 4, 50만 원 된다고 했대요. 근데 이 홍다영 본인은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100만 원 정도 돼야 이제 아버지가 지금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말씀도 못 들으시고 이러는데 간병인이라도 들려면은 한 1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전에는 예술가는 돈이 없을수록 예술가의 본 모습이다. 뭐 어렵고 가난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돈이 좀 있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 뭐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100만 원 정도만 또박또박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작지만 왜 탐탁지 않니? 너는 옛날에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잖아. 너는 저 미술 선생님도 하고 뭐 애들 가르치고 해서. 근데 요거는 중요한 거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야. 인쇄 같은 수입이야. 요런 얘기를 하니까 다 바로 그 인쇄 같은 수입이라는 거에 이제 피 꽂혀가지고 인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아버지가 하는 작가신데 글 한 번 쓰면 그 계속 인쇄가 나오는데 그 인쇄밖에 더 있냐? 무슨 아메리카 인쇄냐? 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요기에 필이 와서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야 그럼 나한테 자료 좀 음, 보내줘 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보따리를 그냥 이만큼씩 해가지고 크게 보따리를 해서 자료를 갖다 주고 그 당시에 테이프 우리 음원 테이프 요 테이프를 24개를 갖다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냥 달달달달 읽고 그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테이프를 다 듣고 그러다가 자기는 미술 전공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경제학도 좀 찾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다가 제3은 물결인가요? 그 책도 아마 권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도 읽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달 후에 사업 설명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환경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은
1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기만 한다면 아버지하고는 같이 살 수 있겠다. 어, 너무 소중한 돈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인은 시스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어려웠던 점이 애들 가르치는 거는 순수하고 결과가 쉽게 나오는데 이 어른을 설득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자기 성격에 피곤하고 어? 이 적성에 너무 안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1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세미나 할 때 미팅하고 할 때 사회자 한 분이 스피치를 좀 하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회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목표를 외치시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서 바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피치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1년 동안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고 그냥 어, 밖에서 누구한테 발표해 본 적도 없는데 딱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다음 달에 SP를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SP를 합니다. 요 한마디 하고 이제 스피치를 끝냈다 그래요. 그냥. 그랬는데 그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 스피치 한 일주일 후에.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본인이 아마 SP가 됐나 봐요. SP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 본인은 이제 그동안은 아버지하고 무언의 약속을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아버지 칠순 잔치를 내가 꼭 해드리겠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성격상 좀 외향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이었는데 내가 반장 학교 다니면서 반장을 좀 한번 꼭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지키지 못했고 아버지는 아마 그 돌아가신 연세는 잘 모르겠지만 칠순이 되기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거고 본인은 반장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한 번도 반장을 해본 적이 또 없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작가이시다 보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문학상을 제가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문학상인지 모르는데 문학상을 타는 그게 아버지의 목표였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에, 아버지 내가 대신해서 문학상을 꼭 탈게요. 요 요게 아버지의 꿈이라고. 요게 지금 황다영 다이아몬드님의 타이틀이 제목이 아버지의 꿈이거든요. 그 문학상을 대신 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이제 그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지금 그 금곡에 있는 집을 이제 정리하고 어 본인이 애들 가르치려고 했던 양평에 가서 이제 짐을 옮기고 거기에 조그만 집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느 햇볕이 쭉 내리쬐는 시간에 갑자기 생각난 게 내가 SP를 왜 했나. 사실은 간병인도 필요 없고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런데 나한테는 3일 내내 하여튼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이뤘다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는 아메이가 뭔가 이제 다 떠났는데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 그 짧은 과정에서 우리 그 좋은 사람들 그리고 격려하고 함께 좀 바뀔 거야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 모임 또 그 모임의 그 성격과 문화 돈 내고도 못 듣는 그 주옥 같은 강의들 회사의 경영 철학이나 이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새로운 아메이가 이제 자신의 가슴에 자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아버지를 위한 아메이였는데 지금은 나를 위한 아메이로 받아들이기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가족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우리 미인대칭이라는 뭐 단어를 저도 누가 강의할 때 들은 것 같은데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라고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다고 그래. 자기 성격은. 왜 아무한테나 미소 짓고 아무한테나 뭐 친하지도 않은데 인사하고 대화하고 왜 칭찬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아마 본인 성격에는 잘 적응을 못하고 힘들었었다고 그래요. 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 요거 내가 좀 읽어 볼게요. "너 얼마 벌어?" 이렇게 물으면 처음엔 당황했지만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어 내가 좀 조금 수입이 있는 핀이라면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나는 나의 다이아몬드 파트너는 요 아마 친구들이 다이아몬드들이 좀 있나 봐요. 다이아몬드 파트너는 나의 결과를 보고 한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봐오고 함께 이 사업의 가치를 느껴가면서 이룬 파트너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주눅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공자들은 많이 나와 있고 아메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지 내가 현재 그 성공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또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할 때 당당하게 내 뒤에 버티고 있는 든든한 회사 아메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 아메이, 또 스폰서 아메이가 있으니 자신 있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어, 지금 내가 초라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메이를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조금 안정화돼 가면서 그가 아메이를 하면서 또 느끼게 된 거는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20살이 됐다고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다영 요 본인이 이 사업을 초기에 시작할 때 있었던 얘기인데 그거는 본인이 고등학교 친구 4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4명이 한 친구는 자기를 소개했던 친구고 또 다른 친구 셋이 있는데 각각 도남동, 일산, 뭐 평촌, 본인은 양평 이렇게 이제 각처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 4명이서 이 사업을 어, 시작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1년, 2년 동안 1년, 2년 동안 이 사람들 거의 후원도 안 하고 후원도 못 하고 넷이서 어디 도남동 카페 이런 데 모여 가지고 계속 사업 설명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 그러니까 사업 설명하고 우리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 초보자 중에서는 거의 프로들이라고 그러죠. 들어가면서 그 연습을 하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수입은 없어가지고 보통 1년이 지났는데도 4만 원, 4만 원, 뭐 10만 원, 뭐 한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요게 수입이 달해요. 다 합해봐야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야, 이 사업 우리 이거 하는 거 맞는 거야? 이러면서 맨날 자기들끼리 얘기했대요. 그러더니 그 제일 위에 스폰서님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대신 우리 4명은 끝까지 포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끝까지 이거를 했다 그래. 포기하지 않고 그냥 10만 원, 20만 원 수익 가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홍대형 다이아몬드가 에머럴드가 이제 되면서 에머럴드가 저도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지만 에머럴드 정도 수준이 되면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돈이 수시로 들어와서 놀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졌던 빚도 다 갚고 이제 처음으로 순수익 100만 원이 통장에 이렇게 찍히는 적금을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플러스 인생이다.
그리고 수십억, 수억, 수십억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부럽지도 않았고 이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한 10년 되니까 4명 중에서 3명이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해요. 친구 3명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양평에 있는 집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뭐 북카페도 만들고 또 뭐 이제 주변에 후원자들도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래서 그 북카페한테 아버지가 그동안 음, 썼던 책들을 전시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음,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요 음원을 이제 강의할 때 그때는 이제 앞으로의 나의 목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이제 나는 자리가 잡았으니 주변에 가까운 분들 후원자들을 더 파트너분들을 더 성장시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새로 갖고 살았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예, 리치 디버스 사장님 말씀 중에서 설립자이신 말씀 중에서 이 회사의 기업 이념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 이런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내가 말하는 더 나은 삶의 기회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한 차원 다른 삶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는 인간으로서 한 차원 다른 삶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치 보스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라고. 예전에는 이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해라. 말이 쉽지 그게 뭐 아무나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쉬우냐 그랬는데 이 아메이 사업하면서 이,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 동물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아메이를 통해서 본인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홍다영 다이아몬드 이렇게 말해요. 이 큰 변화된 삶을 눈앞에 두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귀찮다고 또는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실망하고 포기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숭고하고 소중한 목표를 향해 행복한 모습으로 이 사업에 임하다 보면 바라보는 누군가도 행복하고 싶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게 이 사업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끝내짐을 하네요. 느끼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느낀 점이 진짜 많으셨나 봐요. 네. 아주 이 음원을 진짜 조목조목 스토리를 그대로 한 강의를 해주셨네. 그대로 다 들은 것 같습니다.